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2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4년 12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축년, 무인월, 경인이 되겠고 일지는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내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막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양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 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지,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간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될 것이고요. 양금은 완철금의 비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은 개념 또는 무쇠 같은 개념,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 즉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했고요. 반드시 화를 얻어서 단련해서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때 필요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고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금 일간들은 일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고, 비견겁제로서 금을 생해 줄 수도 있는데, 경금, 신금의 특징은 인성인 토로서 토생금 하게 되면은 경금, 신금이 오금이 되거나 또는 땅속에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다. 매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경겁제인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은 입춘이 되면서 겨울이었던 축월에서 봄인 인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인월부터는 인월, 묘월, 진월, 인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봄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은 초춘이 되는데, 이 초춘인 인월은 겨울에서 금방 넘어온 계절이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월, 묘월,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 인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목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목이 왕한 반면에 인월의 금은 여기가 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12달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이 바로 이 인월인 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약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단 경금은 물론 화로서 정화로서 단련도 하고, 인월은 병화로서 조후까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본다든가 또는 정화를 봤을 때는 이 약한 경금을 병정화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용시킨다고 하죠. 완전히 녹여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을 얻어서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된다. 물론 지지로 뭐가 있으면 좋다. 신유 금이 있어서 일간 자체가, 경금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비견겁제인 금을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극목해서 목을 억제시켜주는, 왜냐? 원령 자체가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 왕한 목을 적절하게 조절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목왕금결이라고 하죠. 목이 너무 왕하면 금이 이질러진다, 금이 문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겁제를 얻어서 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조절시켜준 연후에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로 쓸 것이고,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것인데, 정화를 얻는다라고 봤을 때 인중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되고 원령에 있는 인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면서 비견겁제가 이렇게 벽갑에서 정화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 구조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를 쓸 때 물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월의 경금은 작은 금이기 때문에 무토 같은 왕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수가 투출돼서 약한 일간의 기운을 설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 가장 좋은 것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 경금을 돕고 그 다음에 목을 억제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8글자가 있는데 이 사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서로 천간으로는 생극재화를 하고 있고 지지로는 형충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틀을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중화가 되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있는 목화 토구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약하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왕세를 보는 것이고, 일간이 너무 약하면은 식재관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겠고요.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오히려 신왕무이라고 하는 것이 돼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간도 적정하게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인데, 너무 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 8글자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으나, 시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간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 안에는 차가운 개념, 뜨거운 개념, 건조한 개념, 습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온도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18도에서 한 24도가 가장 쾌적하다라고 하죠. 근데 너무 습하면 안 좋죠. 너무 건조해도 안 좋죠. 적당한 조습 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세와 한열이 잘 적절하게 중화를 이루고 있어야지만 무기영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원국뿐만 아니라 대운도 그거에 맞게 부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분석하는 수 있는 그러한 도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국과 용신을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일간과 원령을 토대로 해서 격국과 용신을 보게 되는 것인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되겠죠. 천간의 경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천간의 신금은 음금이 됩니다.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지지로는 인목과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목이 양목이 되는 것이고 묘목은 음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려고 하죠. 금극목하려고 하는데, 일간인 경금인 내가 극하죠.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이거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성은 재물로 많이 보게 되고요. 인기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됩니다. 나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내일 수도 있고 아내 아닌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면성실성도 해당이 됩니다. 성실성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흥오락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성이 있고 일단 또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놀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언변도 아주 재미나게 잘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재성이 있는데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이 뭐 개그맨이라든가 또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멘토들이 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이에 공연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데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으면 어떻다?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듣기가 힘들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유흥오락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주색 잡기로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윤활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고, 또 재물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저력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봤을 때 일간 자체가 왕에서 신왕, 제왕 하게 되면 내가 저 재성을 감당할 수 있으니 재물도 없고 근면성실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그다음에 현모양처도 없고 뭐 노는 것도 아주 쾌활하게 잘 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신앙제왕할 때는 그렇고, 만약에 신약, 제왕 하거나 또는 제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제다 신약 하게 되면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곤혹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주는 중화된 사주가 중요한데 재성이 너무 왕하고 일간이 약해서 제다 신약이 되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지게 되고요. 근면성실한 게 아니라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유흥오락 주색잡기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심한 경우 제다신약인 사주가 보다 관사운을 보게 되면 이때는 유흥오락으로 인해서 또는 재성으로 인해서 관제구설 같은 거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 내가 그걸 통제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성은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자, 바른 재물을 뜻하는 거고, 편제는 치우칠 편자에 재물 제자죠. 그러니까 바른 재물은 예측 가능한 재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월급, 이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편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확천금 같은 개념이니까 로또 당첨금이라든가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유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제와 편전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양대 음의 관계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정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제는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제가 되는 것이니, 경금이 인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인월은 어떻다? 재성인 목이 이때가 임관지가 되니까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됨에 반해서 인월은 금의 절지가 되는 것이니, 포태법상 절지가 되는 것이니 신약한데 재성은 왕한 국세가 되는 것이다, 또는 제다 신약한 국세가 되는 것이다. 완전히 굳어진 건 아닙니다. 다른 글자들들 중에서 인비라고 하는 것은 인성 또는 비견급자가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신왕제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인월에 경금이 태어났는데 다시 인성인 목이 많아지거나 또는 인성이 많은데 재성이 많아지거나 또는 재성이 많은데 관성이 오게 되면은 재살태양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재살로 인해서 경금이 좋지 못한 일을 겪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비견겁제인 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목이 왕하다 보니까 토가 있게 되면 기토라든가 무토라든가 토가 있게 되면 왕목의 토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그 인성이 경금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같은 금이
있게 되면은 이 금은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왕한목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시켜 줄 수 있죠. 이거는 군비쟁제가 아니라 왕한 재성을 나눌 분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나눌 분자에다가 재물재자, 재성을 나누어 간다. 예를 들면은 길거리를 가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kg짜리 금괴가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들면 그 100kg짜리를 못 들죠. 친구하고 나눠서 들면은 들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이 혼자 있을 때는 재성이 너무 왕해서 내가 감당을 못했다라고 하면 비견겁제가 있으면 이거를 내가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나 뭐 형제 자매, 뭐 동기 동창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기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있을 수 있으니 이날의 경금은 비견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관성이 있게 되면은 그 관성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곡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보냐면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일지의 인목을 봐서 경인일주가 되죠. 목의왕에서 제다신약한 국세가 되는 것인데 다시 일지에서 인목을 보게 되니 재성은 더욱더 왕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월간에 이렇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정편제 혼자로 보느냐 그런 거는 큰 의미는 없겠고 재성이 더욱더 왕해져서 일간이 더욱더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너무 약한 일간을 연지에 있는 축토가 일간 경금의 축에 간신히 통근되고요. 축토는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경금을 생할 수가 있다. 단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습토가 아니라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경금을 매금할 수 있으니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천간으로 토가 투출하려면 습토인 기토라야지만 경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월에 제다시 약한 국세가 돼서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고, 일제 다시 인목을 얻었고, 을목이 투출해서 재성이 너무 왕하죠. 일간이 너무 약하고, 신약 제왕 또는 제다시 약한 구조가 되는데, 연재 축토가 있어서 간신히, 이건 뭐 일간이 왕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간신히 통근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함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무토는 경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경금을 뭐 할 수 있다? 매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차라리 없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경금 자체가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뭐 수기가 생기는 것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는 인해통근, 목이 생해주는 병화죠. 물론 인월이기 때문에 조후의 어떤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지만은 이거는 재성이 왕한데 칠세라고 하게 되면 재살 태왕한 구조가 돼서 저 병화는 조후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나를 화급금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굳이 이렇게 칠살이 왕한, 특히나 만약에 이 사주가 여명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 병자지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남자라면 뭐 어차피 금순이니까 병화를 얻는 것은 좋겠다라고 보지만 굳이 인중병화 2개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신유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축토 2개가 있죠. 둘 다 경금 자체가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경금 자체가 신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두 토에 의해서 생을 받고 있고 통근도 가능하죠. 정화가 투출돼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큰 국세는 아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일간의 뿌리를 얻었고 정화도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틀 자체는 갖출 거는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무토보다 인목이 또 있어요. 인목세에게 독특한 사주가 되는 것은 맞지만은 독특한 사주가 좋은 사주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경험에 의해서는 독특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약하죠. 그리고 무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간에 있는 무토나 시간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경금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건 매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목이 많으니까 매금까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경진시 시지에서 이제 진토를 얻었죠. 축토하고 진토하고의 차이는 얘는 일간 경금의 통근이 가능하지만 진토는 토생금에서 경금을 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여기 통근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금 비견이 있어서 뭘 억제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죠. 인중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조후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정화가 없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 꼭 잘 생각해 볼게. 사화는 화이지만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경금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자, 목이 왕한데 신금은 이 왕목을 제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경금이 사에 통근하죠. 축에도 통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인중병화 두 개 있고 사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신사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자보다는 남자로, 왜냐면 남자로 태어나면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사시는 남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뿌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시 일간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갑신시를 얻으면 좋을 것이나 이거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갑신시를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경금이 약하니까 위에 뿌리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축시나 또는 신사시나 갑신시는 안 되고 을묘시 정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